안녕하세요. 돈 세는 공부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부자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서 부자들의 자산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부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는요, 2019년 12월 중순부터 1개월 동안 하나은행 PB 서비스를 이용하는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려서 그 답변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 리포트에 전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나금융연구소에 들어가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먼저 시드머니 확보 시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시드머니, 즉 종잣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그 규모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은 부분이 궁금하기도 했고, 그 내용이 없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 40대 초반에 종잣돈을 확보를 했고요. 평균 연령으로 보면 41.3세에 시드머니를 확보해서 부를 축적하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러면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수단이 있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약간은 좀 안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사업소득으로요, 32.3%로 가장 많고요. 근로소득도 18.7%로 세 번째 랭크돼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비율이 25.4%로 다소 많지만요, 그래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시드머니를 만든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때도 이미 18.2%가 부동산 투자로 시드머니를 모았고요.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모은 비율도 5.1%가 됩니다. 이렇게 시드머니를 모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을 봤는데요. 그런 자산을 쌓는 축적 수단 중에 1순위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사업소득이 31.5%로 가장 많고요. 이제 자산이 생겼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비율이 25.3%로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15.1%는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축적해 갔고요. 금융자산 투자 비율도 9%로 조금 늘었습니다. 이 시기의 연령대로 보면 아무래도 부동산으로 돈을 모으신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요, 아마 부동산으로 자산을 축적하신 분들이 가장 많고, 보유하는 자산도 현금이나 예금이나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 축적하는 수단을 복수응답을 받아보면요, 약간 달라지는데요. 부동산 투자 비율이 68.3%로 가장 많고요. 금융자산 투자도 58.3%로 3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종잣돈을 모으고 나서도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즉 일을 통해서 자산을 계속 축적해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자가 된 후에는요, 이제 보유자산을 처분하게 되는데요, 한 50% 정도 가까이는 본인들의 노후자산으로 사용하고요, 42.9%는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부를 이전합니다. 자녀들 나이 기준으로 따지면 20, 30대 때, 즉 결혼하는 시점에 증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여 시점에 나이 분포를 보면요, 평균 연령은 62.5세고요. 60대하고 70대 때 66.8%로 가장 많이 증여가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세제나 규제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증여하는 시점이 한 6.4년 정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자산을 획득했다면 전 증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른 시기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탈세하는 것은 불법이지만요, 절세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재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은 2천만원까지, 성년자는 5천만원까지 10년 동안은 증여세 면세가 되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자산이 지금 많거나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면 미리미리 증여를 한다면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증여 수단은 부동산이 가장 많은데요, 68.9%가 부동산 자산을 증여를 합니다.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요,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주거용으로 대략 한 35.9%, 상업용으로 33%를 증여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증여하는 이유는요, 부동산이 미래 시장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녀들한테 임대 수익을 물려주고도 싶고 주거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증여가 가장 많습니다. 현금이나 예금 증여도 62.5%로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분은
자녀들이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과 예금으로 증여를 해서 세금을 납부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현물 자산이 7.3%로 상당히 많은데요. 현물 자산이라고 하면 금이나 귀금속, 예술품 등을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은 부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자의 은퇴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과 그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부자들의 자산관리법이라든지 부자로 가는 과정이라든지 다음 시간에 은퇴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요. 아무래도 돈의 감각이 뛰어난 부자들을 연구하다 보면 저희도 돈을 모으고 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